충북의 돌파 감염 비율이 델타 변이가 본격 확산한 8월에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쳤어도 경계심을 놓아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주 우암산 둘레길 사업비가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교통난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 교란식물이 청주 무심천변에서 16종이나 발견됐습니다. 금강류 환경청과 환경단체, 봉사자들이 생태계 교란종 제거에 나섰습니다. 괴산중원대가 여자축구단 창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스포츠 분야를 대학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걸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충북에서는 그 비율이 0.0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8월 들어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3.7%까지 비율이 급증하는데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둘 다 중요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충북에서 발생한 돌파 감염. 즉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14일이 지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모두 59건입니다. 백신 종류별로 따져보면 화이자를 맞은 뒤 감염된 사례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얀센 16건, 아스트라제네카 13건, 교차 접종 뒤 감염된 사람은 4명입니다. 충북의 전체 백신 접종자 수가 52만 2,500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돌파 감염률은 만 명당 1명꼴인 0.01% 수준입니다. 백신별로 계산해보면 충북에서는 3만 2천 명 정도가 얀센 백신을 접종한 가운데 돌파 감염률이 0.05%로 가장 높았고 가장 많은 32만 1,400여 명이 접종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돌파 감염률은 0.004%에 불과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가 본격 확산한 8월 들어서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충북의 8월 확진자 수는 한 달 기준 역대 가장 많은 1,334명을 기록했습니다. 돌파 감염도 전체 59건 가운데 49건이 8월에 나왔는데 확진자 대비 돌파 감염 비율이 3.7%로 급상승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쳤어도 경계심을 놓아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접촉하는 그 시간, 배출하는 바이러스 양 이런 거에 따라서 언제든지 돌파 감염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가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정부가 백신 물량 확보에 속도를 내는 한편 국민들도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시 우암산 순환로의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78억 원이 찬반 논란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일방 통행에 따른 교통난을 주장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시 내덕동 주민들이 우암산 둘레길 예산 통과에 반대하며 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거론하며 시의원들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내년 선거에 두고 봅시다. 기존 순환로 양방향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주민들은 단계적 추진이라는 새로운 제안도 내놨습니다. 3.1공원에서 청주대 예술대 후문 구간을 먼저 일방향으로 변경해 손익을 따져본 뒤 나머지 구간의 차로 축소 여부를 결정하자는 겁니다. 1차선으로 만든 그 둘레길이 원만하게 잘 되고 운영이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시민들이 호응도가 많으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하면 좋겠다. 우암산 둘레길 조성은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각각 75억 원과 25억 원을 분담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교부한 예산과 시비 등 78억 원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예산 삭감을 위한 수정안까지 내놨지만 다수인 민주당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이 승인되면서 우암산 둘레길 사업은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일방향 통행을 전제로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3년 6월쯤 폭 4.7m의 둘레길 4.2km를 시민들에게 선보이겠다는 겁니다. 한 차선을 인도 확보해서 인도가 4.7m 확장된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둘레길 조성이 될 것입니다. 내덕 이동 주민들은 교통난 해소 대책 없이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감사원 국민감사와 행정심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요즘 하천변을 산책하다 보면 마치 원시림처럼 무성한 넝쿨 식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식물들 대부분이 외래종입니다. 왕성한 번식력으로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청주 시민들의 대표적 산책로인 무심천 풀숲에 외래 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풍잎 돼지풀부터 가시박, 환삼덩굴이 한데 엉켜 토종 식물인 버드나무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환삼덩굴하고 돼지풀이 같이 어울려져갖고 지금 거의 이게 우리나라 토종 버드나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식이 안 돼요, 지금 이게 덮어갖고서 이거 제거를 안 해주면은 거의 고사한다고 봐야지 이거를요.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 교란 식물이 무심천변에서 모두 16종이나 발견됐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3m 넘게 자라는 단풍잎 돼지풀은 토종식물 생장을 방해하고 기관지염이나 천식 등 각종 화분병을 유발하는 꽃가루도 날립니다. 여기에 유해 외래종의 대명사가 된 가시박과 토종식물이지만 강한 번식력으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환삼덩굴까지 번식하고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환경단체, 봉사자들이 무심천을 뒤덮고 있는 생태계 교란종 제거에 나섰습니다. 개화를 해 종자를 맺기 직전에 제거해 개체수를 줄이는 겁니다. 이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것은 엄청난 번식력과 끈질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토종 식물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외래종들을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태 교란종이 덮고 있었는데 여기 산책하는 사람들이 매일 꽃가루가 날리거나 이런 것으로부터 피해를 방지를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래종이 점령하는 하천 생태계를 지키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괴산 중원대의 여자축구부 창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북에는 이미 충주 예성여고 여자축구부가 전국의 강호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대학에도 팀이 창단된다면 여자축구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3년 창단된 충주 예성여고 축구부는 대한민국 여자축구의 산실로 꼽힙니다. 그러나 충북만 놓고 본다면 현실은 초라합니다. 연습할 팀을 만나러 1시간 30분 이상 이동을 해야 하는 실정인데다 도내대학에 여자축구부가 없다 보니 전원 다른 지역으로 진학을 해왔습니다. 충북 지역에 여자 대학뿐만 없었어요. 애들 진학도 있고 우수 선수를 타시도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학교를 좀 창단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건의를 많이 했던 거죠. 괴산 중원대가 오는 2023년 선수 선발을 목표로 여자축구단 창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창단을 먼저 하고 신입생을 뽑겠다는 구상으로 축구협회, 괴산군과 실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선수단 규모, 편입생 중원, 체육회와 자치단체의 지원 방안 등이 숙제로 남아있는데 일단 중원대 측의 창단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중원대학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스포츠 환경에서는 상당히 조금 뛰어난 그런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창단을 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한번 내보자는 거죠. 중원대는 태권도와 골프, 승마 등에 이어 여자축구단 창단으로 스포츠 분야를 대학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경선 국면이 본격화한 후 처음 충북을 찾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후보의 대표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양경제나 김포공항 통합 등을 통한 청주공항 활성화 등 색다른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고맙습니다. 71년생인 박용진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가운데 가장 젊습니다. 이 때문인지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이낙연 전 총리의 신복지, 정세균 전 총리의 미래 씨앗 통장 공약 모두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나랏빛 일천조 시대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선심성
공약과 정책으로 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 세종과 서울을 각각 수도로 하는 이른바 양경제를 제안했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강호축 국가교통망 구축,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노선 조기 확정, 청주교도소 이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는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해 청주공항이 경기 남부권 수요까지 흡수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하는 중요한 교통축으로 더 발전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더 가져나갈 거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민주당 지역순회 경선은 충청권이 첫 일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대의원 현장 투표 결과가 합산돼 대전 충남은 이번 토요일, 충북 세종은 일요일에 발표됩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간 합의로 충북보건의료노조도 오늘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총파업 등 관련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던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등 4개 사업장 250여 명의 노조원들은 정상 업무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공공의료 부족 진료권의 재천권이 포함되면서 지자체와 재정당국의 논의를 거쳐 제천과 단양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8월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본 옥천군 주민들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환경분쟁 조정 절차에 나섭니다. 옥천군 피해 주민 250여 명은 내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55억 원의 보상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협의회는 지난 7월 댐 운영 미흡과 하천 관리 부족 등이 수해의 원인이라는 용역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동군 의회가 도의원 영동군 선거구를 현행대로 2석으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영동군 의회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축소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적용되면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 지역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진다며 선거구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열린 충북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선배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충북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 근무 수당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소송에 참여했던 도내 소방공무원 231명은 법원 1심 판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지만 참여하지 않은 912명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충청북도는 추후 확정 판결 결과를 토대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입장입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가 5개월 연속 3%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며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올라 5개월째 2%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유값 상승으로 인한 교통비 증가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범석 전 청주부시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충청북도 도청 정책기획관과 행정안전부 지역발전 정책관 등을 역임한 이 전 부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 청주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최근 공직을 사퇴했습니다. 황윤원 전 중앙대 부총장이 괴산중원대 5대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황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학문과 대학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지방대학이 위기에 놓여 있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며 중원대 총장직 수행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황 총장은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 비서관과 중앙대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진천군이 진천군 여성단체협의회 등 4개 단체와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관내 사회단체와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긴급 구호와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1989년 노태우 정권 당시 6.25 북침서를 교육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교직을 잃고 수감됐던 강성우 교사가 재심에서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검찰이 증거와 제시한 진술서와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은 강 교사가 불법 체포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고
당시 강교사가 북침서를 가르쳤다는 일부 학생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강교사는 198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999년 복직한 뒤 지난 2019년 청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충주시는 노후 운행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 폐차 2,250대와 매연 저감 장치 부착 500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로 그동안 정부의 운행차 저공해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괴산군 농업기술센터가 옥수수 유기농 종자의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괴산 농기센터는 올해 황금맛 찰옥수수 유기농 종자 100kg을 수확해 유기농업을 원하는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농가에 보급할 정도로 대량의 유기농 옥수수 종자를 생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청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에 150억 원의 특별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1년 이상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3억 원 한도 내에서 2년 거치 일시 상환, 연 1.8%의 시중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접수받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